민주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했다. 연애 3년 끝에 결혼을 약속한 강민수와의 혼인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민수는 얼마 전 대기업에 최종 합격했다며 자랑스럽게 소식을 전해왔고, 시어머니 최숙자는 그때부터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 사원이야. 이제 너희 집안도 우리 덕 좀 볼 거야.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알아봐. 10억 정도면 적당하겠지. 물론 공동명의로 해야지. 그 말에 민주 가족의 얼굴이 굳어졌다. 1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게다가 공동명의라니 마치 자신들의 도움으로 얻은 집을 아들의 업적으로만 만들려는 듯한 태도였다. 어머니, 저희 형편도 좀 고려해 주셔야죠. 민주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최숙자는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민주 씨,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텐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 장래 생각하면 이건 투자야. 그 순간 민주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민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말을 뒷받침했다. 민주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니까 얼마든지 벌어올 수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해. 하지만 그 말조차 민주에겐 이상하게 들렸다. 늘 따뜻하고 부드럽던 민수가 요즘 들어선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오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민주와 어머니는 신혼집 문제로 다시 시댁을 찾았다. 최숙자는 부동산 브로셔를 펼쳐놓고는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강남 역삼 삼성동 쪽을 보고 있어. 최소 30평대는 되어야지. 아, 그리고 예단은 현금으로 준비해. 혼수는 집안 체면이 걸린 거니까 절대 흠 잡히면 안 돼. 민주의 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숙자 씨,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억은 너무 무리예요. 공동명의도 저희 입장에선. 그러나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아세요? 앞으로 임원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니까요. 민주가 복받은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민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마치 사랑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결혼을 앞둔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에 차가운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야, 이 결혼 괜찮겠니? 사람이 저렇게 계산적이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민수는 다르다고 믿었는데 왜 자꾸 달라지는 걸까? 정말 사랑만으로 이 결혼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주 눈앞에는 화려한 신혼집 브로셔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민주가 체감하는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 최숙자는 작은 것 하나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드레스는 맞춤으로 해야지. 대기업 사원의 아내가 되려면 체면이 중요해. 예단은 최소 5천은 준비해야 해. 적게 하면 체면이 말이 안 서지. 혼수 가구는 전부 최고급 브랜드로 드려야 해. 우리 집안에 흠 잡히면 안 되잖아. 민주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려던 설렘은 점점 멀어지고 대신 거대한 거래의 장에 끌려 들어온 기분이었다. 더 답답한 건 민수였다. 민주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민주야, 어머니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조금만 참아.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다. 회사 합격 소식을 알린 뒤부터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함을 보였다. 민주의 부모님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민주야, 내 시어머니는 너무 자기 집안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내가 결혼하면 힘들겠어.
엄마, 아빠 괜찮아. 민수가 있으니까. 결혼 전에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양가가 신혼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최숙자는 고급 아파트 분양 안내서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역삼동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딱이야. 12억인데 조금만 융자 끼면 돼. 물론 공동명의로 해야 하고. 민주의 아버지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숙자 씨,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집값을 그렇게까지 맞추는 건 무리예요. 그리고 공동명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자 최숙자는 표정을 굳히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시겠다. 민주 씨가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민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번엔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민수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 뒤에 숨은 또 다른 계산기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침묵에 빠졌다. 결국 민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주야, 우리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내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민주는 창밖을 보며 흐릿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가 사랑한 사람은 정말 이 모습이 맞는 걸까? 그날 밤 민주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상한 예감이 다시 찾아왔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길이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시작일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민수는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친척들 사이에서도 주목받았고 시어머니 최숙자 역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강민수 씨 예비신부 되시나요?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민수가 입사했다고 자랑하던 대기업의 인사팀 직원이었다. 강민수 씨는 최종 합격자가 아닙니다. 최종 전형에서 탈락했어요. 착오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순간 민주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분명히 말했다. 민수는 합격자가 아니었다. 그동안 온 가족이 들떠 준비하던 결혼, 시어머니가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던 신혼집 공동명예 모두 민수의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방금 회사에서 전화 받았어. 너 최종 합격 못했다면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내가 알 필요는 없는 일이야. 뭐라고? 내가 합격했다고 계속 말했잖아. 온 가족이 믿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엄마 체면이 걸린 일이었어.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보다 더 높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번에만 잘 넘어가면 다시 기회는 올 거야.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진심이 아닌 체면과 허영심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 부모님께 사실을 전하자 집안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사기꾼 같은 놈한테 우리 딸을 보낼 수는 없다. 결혼은 당장 취소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주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알지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사랑했던 민수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결혼 준비.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시어머니 최숙자의 반응이었다. 다음 날 시댁을 찾아가 사실을 따지자 최숙자는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아들이 다시 도전하면 될 일이야. 내가 아들 뒷받침 못 해주겠다면 그만두는 게 맞겠지. 민주는 그 말에 몸서리가 쳐졌다. 마치 자신을 대기업 간판에 얹힌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민수의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삶과 가정을 걸고 벌인 철저한 기만이었다. 민주는 눈물을 꾹 삼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결혼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진실이 무너뜨린 관계는 다시 세울 수 없어. 민주가 진실을 알게 된 뒤 양가의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민주 부모님은 당장 파혼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 최숙자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뭐가 문제라는 거야? 민수가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다시 도전하면 돼. 신혼집 공동명의 얘기도 이미 합의 본 거고. 민주의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합의? 우리가 언제 동의했습니까? 사기와 거짓으로 우리 딸을 속여놓고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최숙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 딸 자식 하나 잘 키워 시집 보내면 될 것을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뻔한 것만 해도 어디야? 너희 집안이랑은 급이 다르잖아. 민주는 더는 참지 못했다. 어머니, 그건 제 행복을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민수 오빠가 저를 속이고 가정을 기만한 걸 어떻게 덮으란 말씀이세요?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야,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야겠어. 결혼을 앞두고 여기서 끝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내가 날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민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면 내가 이해하려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넌 변명만 하고 있어. 체면, 명예, 집안 정작 우리 둘의 사랑은 어디 있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이 결혼은 없다. 우리 딸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시오. 오늘부로 모든 준비는 중단이다. 민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민주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주 침대 위에는 웨딩드레스 카탈로그와 청첩장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접어버리며 중얼거렸다.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있구나.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파혼 선언 이후에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연신 전화를 걸어오고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주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인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건 민수가 대기업 불합격뿐 아니라 사채까지 손댔다는 사실이었다. 민주야, 그 사람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어. 도박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어. 대기업 합격했다고 한 것도 다 체면 때문에 꾸며낸 거야. 민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민수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가 결혼에 집착했던 이유, 신혼집 공동명의에 집요했던 이유 전부 자신의 빚과 체면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였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버렸다. 민수를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 그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다. 민주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라도 날 믿어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민주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수야.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체면과 욕심만 사랑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도피처가 아니야.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더 이상 민주를 붙잡을 힘조차 없어 보였다. 민주 부모님은 단호했다. 이제 끝이다. 우리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거짓말과 욕심은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민수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에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던 대기업 신입사원의 모습은 없었다. 남은 건 오만과 거짓으로 무너진 한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를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슬펐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었다. 민수와의 인연을 끊고 난 뒤 민주에겐 허탈감과 동시에 묘한 자유가 찾아왔다. 웨딩드레스 샵 예약, 예물 계약, 청첩장 발송까지 모든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숨기지 않았다. 민주야, 괜찮아. 이렇게 파혼까지 되면 사람들 말이 많을 텐데. 민주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말이야 오가겠지. 하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불행한 결혼을 할 순 없어.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민수의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 자신이 달라졌다. 그동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려는 힘이 생겼다. 그녀는 다시 대학원에 지원했다. 오래 미뤄둔 공부와 연구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자리에서 교수의 질문에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힘으로 개척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민주의 부모님은 딸의 선택을 응원하며 미소 지었다. 우리 민주 잘할 거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길이니 분명 빛을 볼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무너졌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인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은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사랑이든 꿈이든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짜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더 큰 시작을 위한 길목에 불과했다는 것을.